시장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포트폴리오 전략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 그리고 인도, 대만이 굉장히 내년에 유망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나 싸다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진다라는 이 투자 포인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준희 운용경님,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는 뭐 수급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이제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이제 보고서가 내년도 전망이거든요. 네. 올해 이제 국내 기업들이 실적이 대폭적으로 감소를 하는데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도는 뭐 22% 정도 증가될 거다. 작년도에 코스피 시가 상장회사 단기 수익이 148조 원 정도였고 올해 시장에서는 뭐 적게는 86조 원, 많게는 98조 원, 뭐 4분기 나와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90조 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내년도 이제 단기 수익 전망치가 아마 118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22% 정도, 올해 만약에 90% 정도, 90조 정도 나온다면, 그래서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우리나라와 인도, 대만 증시가 IT 업종을 중심으로 좋아지니까 이익 증가되니까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잖아요. 근데 투자 골드만삭스가 3분기에도 이제 현 상태 유지, 약간 비중 축소해서 유지로 상향 조정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약간 시장보다 더 높게 확대를 하라. 이제 그런 또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을 왜 파느냐? 오늘 이제 파는 건 달다시피 오늘까지 이제 MSCI 이벤트 기간이니까 오늘 팔 거고 과거에 올해 5월달하고 8월달 이슈를 보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 더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기준율 전후해가지고. 오늘 못 팔았으면 내일 정도까지 오늘 종가에 물량을 대량으로 내놨으니까 못 팔았을 수도 있거든요. 내일 정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외국인 투자가들 왜 파느냐? 그럼 끝나면 외국인 투자가 주식을 사느냐? 돌아오냐? 저는 그렇게 안 들어온다고 봐요. 왜요? 근거는 뭐냐면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38.4%거든요. 지난 제가 금요일 날 기준으로 보니까 즉 우리나라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시가총액이 1,420조 원 정도가 가까이 되는데 외국인들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가져가고 있는 시가총액이 590조 원이에요. 비율이 38.3%입니다. 38%가 맞냐 적냐. 과거로 따지면 2005년도에 43% 정도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투자가 늘리기가 쉽지 않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이 지금 이제 정체거든요. 2%대거든요. 과거에 2005년도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가들이 비중을 늘렸던 것 자체는 우리나라가 6%, 7% 정도 고도 성장을 했을 때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신흥국에서 올라갈 때 성장률이 높으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비중은 늘렸다가 그다음에 성장률이 떨어지면 이제 선진국가 돼가는 거니까 수익률이 안 나니까 비중을 줄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8%대는 추가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기는 사겠지만 많이 안 산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만 살만한 주식, 외국인들이 살만한 주식들 다 샀습니다. 하다못해 은행주가 주가 싸지니까 시중은행 같은 게 외국인 투자 비중이 거의 65%, 70%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 투자 비중이 57%입니다. 58%까지 갔다가 약간 줄였어요.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51, 2%입니다.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꽉 차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안 산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포지션이 떨어지기 위해 누가 사야 되느냐? 국내 기관 투자라든가 개인 투자가 들어와서 외국인 비중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외국인이 안 팔아더라도 국내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비중이 늘어나면 외국인 비중은 잔연히 떨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국내 기관과 개인 수급이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선희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답도 또 같이 해주셨는데 결국 그러면 또 이 보고서 말로 내일부터는 리밸런싱 효과가 종료되는 내일부터는 돌아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기계적으로 매도 물량 나왔는 거에 대한 뭐 일종의 되돌림은 나오겠죠. 되돌림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추세적으로 그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지수를 끌어올리는 선봉에 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지수가 아무리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이 EPS 증가율이 높아진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사실 기저 효과도 굉장히 큰 부분이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익 증가율 자체는 모멘텀은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 상승에 대한 부담은 좀 있습니다. 지수 상승에 대한 부담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잘 안 하죠. 외국인 투자자는 모멘텀 플레이를 좀 안 하고 모멘텀 플레이는 사실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 훨씬 더 많이 하니까 뭐 그러니까 모멘텀 플레이가 없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을 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건데요. 다만 그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세게만 안 팔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비중이 지금 아까 뭐 박준영 운영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다라는 또 말은 네. 한편으로는 또 이제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좀 낮다라는 말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기관이 또 채워 나갈 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외국인 투자자가 무조건 우리 시장을 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팔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는 저는 내년도 증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사실은 DM보다는 확실하게 EM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신흥시장. 네, 그러니까 신흥국 쪽으로 훨씬 더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뭐 너무 우리가 막 급하게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외국인 수급에 막 연연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제가 보기엔 들어올 수급은 맞아요. 맞고 네. 세게 빠져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뭐 그렇다면 굳이 뭐 지수 관련 부분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추세적인 하락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속도가 느릴 뿐이지 방향은 제가 보기에는 뭐 상방으로 잡혀 있다. 그렇게 생각되니까 좀 느긋하게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연연하지 말자로 기결이 됩니다. 골드만삭스의 효과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